드디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최종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커리어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한 미란다, 그리고 그녀를 돕기 위해 컴백한 앤디, 슈퍼갑이 되어 돌아온 에밀리까지 1편을 뛰어넘는 속편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공개된 예고편을 리뷰하며 주요 떡밥들을 모조리 파헤쳐보도록 하죠. Serve a little sass. So I used to have your job. With a little side of ass. Or a bunch of pieces from the Chanel collection that year.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최종 예고편의 시작은 새롭게 이직을 해 안내를 받고 있는 앤디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자신 또한 비서를 해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지난 본편에서 앤디는 최고의 패션 매거진 런웨이에 기적같이 입사해 까다로운 완벽주의자로 악명 높은 편집장 미란다의 비서 업무를 맡으면서 지옥같은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부하 직원을 희생시키는 미란다의 모습, 그리고 그런 그녀를 자신이 점점 닮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앤디는 런웨이를 박차고 나와 자신의 원래 꿈이었던 기자가 되기 위해 언론사로 이직했는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2편에선 20년간 명성을 쌓아온 저널리스트 앤디가 급변하는 언론계 상황으로 인해 실직 위기에 직면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런웨이 기획 에디터 자리를 제안받아 고심 끝에 20년 만에 런웨이로 복귀한다고 하죠. 이어서 You still have all of it? No, I gave it away. What? Would have been a bit much for a newsroom. 비서 생활을 하며 얻었던 명품 옷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냐는 비서의 질문에 앤디는 누군가에게 다 줬다고 말하는데, 그 누군가는 바로 지난 본편 미란다의 수석 비서였던 에밀리였습니다. 에밀리는 고대하던 파리 패션쇼를 앞두고 미란다의 스카프를 가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며 이후 앤디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앤디는 그런 에밀리가 내심 신경 쓰였는지 언론사 면접을 보고 난 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입었던 명품 옷들을 전부 주겠다고 말했죠. 이어서 This is you. Oh. Who gives away Chanel? 한편 누군가에게 샤넬을 그냥 줬다는 앤디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 이 비서, 바로 브리저튼 시즌2 여주인공 케이트를 연기했던 시몬 애슐리로, 그녀는 인도계 미국인 배우인데요. 사실 패션업계는 인종차별이 극심한 업계 중 하나로 오랫동안 백인 중심의 미적 기준과 블랙페이스 등 인종차별적 논란을 겪어왔으며, 그래서인지 본편에서는 유색인종 배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 2편에서는 시몬 애슐리를 비롯한 유색인종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맞이해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패션업계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You are here to help us through our current scandal.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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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ck. Everywhere I go. 앤디는 집에서도 일하며 런웨이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미란다를 조롱하는 듯한 사람들과 일제히 울리는 핸드폰의 알람들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오디오에선 미란다가 앤디에게 넌 우리 스캔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거라고 말하는데요. 공개된 시놉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해온 런웨이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한다고 하죠. 이를 종합해봤을 때 런웨이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했으며, 이를 잠재우기 위해 언론 전문가인 앤디를 스카우트한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런웨이 수장인 미란다는 SNS에서 순식간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데, 게시글의 내용엔 미란다 프리슬리가 하는 말 중에 사실인 게 있냐, 이 이미지에는 거짓말 좀 곁들여 드릴까요? 라는 비꼬는 문장들이 있죠. 이로 보아 미란다가 망언을 하는 바람에 런웨이에 스캔들이 발생했으며, SNS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그 스캔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But I did not hire you, and all I need to do is bide my time until you fail. Won't you take the train, dear? 미란다가 모습을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깐깐한 성격은 여전한 걸로 보이는데요. 1편에서 그녀는 일에 대한 높은 기준을 고수하고 갑질을 하거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등 냉혹한 악덕 상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딩에서는 앤디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가 런웨이를 떠날 때 좋은 업무 평가를 남기며 그녀에게 보답하기도 했죠. 그러나 앞서 공개된 티저 예고편에선 Hello? Sorry. Who is this? Do you know her? Do I know her? 미란다는 앤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럴만도 한 게 20년간 그녀를 거쳐간 직원들이 많으면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었다 할지라도 잠깐 스쳐간 앤디가 기억나지 않는 게 좀 더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앤디는 런웨이로 돌아오자마자 미란다의 독설과 함께 2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시험대 위에 올라 자신의 역할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한편 I'm going to make something of this job. You could write a book. The definitive Miranda Priestley expose. 앤디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녀는 런웨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고충을 털어놓죠. 런웨이에 복귀한 앤디는 1인분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1편에서도 그랬듯이 직장의 진심인 앤디는 친구들로부터 미란다의 실체를 폭로하는 책이나 쓰라는 시덥지 않은 말들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 바로 1편에 등장한 앤디의 친구 릴리인데요. 그녀의 직업은 예술가로 종종 전시를 열기도 했는데,
유명 작가인 크리스천이 보러 올 정도로 생각보다 꽤 잘 나가는 편이었죠. 그러나 릴레는 크리스천이 앤디의 뺨에 뽀뽀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람을 피우는 걸로 오해해 매우 화를 냈으며 이후 영화가 끝날 때까지 등장하지 않아 앤디와 절교했을 걸로 예상됐는데 이번 2편에 등장하는 걸로 보아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 중인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앤디의 남자친구 네이트의 경우 엔딩 파트에서 분위기가 좋아 팬들 모두 앤디와 다시 재결합했다고 생각했으나 감독이 앤디와 네이트는 엔딩 시점 이후 10년이 넘게 만나지 않은 완전히 끝난 관계라고 밝혔죠. 이어서 May the bridges I burn light my way. 네, 드디어 에밀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2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주인공 앤디도 편집장 미란다도 아닌 바로 이 에밀리인데요. 지난 1편에서 에밀리는 미란다의 수석비서로 일하며 미란다의 명령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태도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미란다는 자금과 영향력을 진 럭셔리 브랜드의 성공한 임원이 됐다고 하죠. 따라서 에밀리는 더 이상 미란다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갑질까지 할 수 있는 존재인 클라이언트가 됐으며 완전히 뒤바뀐 이 두 인물의 관계가 이번 2편의 핵심 포인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Wait. I hope that's not what you're wearing to the dinner. That's all. 미란다가 앤디의 패션을 지적하는데 이거 1편의 추억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앤디는 20년 전에도 촌스러운 옷을 입고 출근했다가 RA로 미란다의 스캔을 당한 뒤 나가바란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이럴 때 그녀에게 필요한 인물이 있죠. Fendi, we need that, but not the terracotta because you're so pale. 네, 바로 런웨이 매거진의 패션 디렉터 나이젤입니다. 그는 뛰어난 감각과 실력을 갖춘 베테랑이자 앤디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인데요. 1편 후반부에선 미란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희생양이 돼 결국 승진에 실패하게 되면서 화려한 세계 이면의 구조적 냉혹함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인물이기도 하죠. 아직까지 미란다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승진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이번 2편에서는 꼭 승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앤디와 미란다가 패션위크와 파티에 참석하는 등 화려한 장면들이 연이어 비춰지는데 1편 또한 패션 영화 특성상 감도가 높은 편이긴 했지만 이번 2편은 때깔 자체가 아예 다른 느낌이죠. 사실 지난 1편은 패션 관련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패션업계 종사자들의 카메오 출연이나 패션업계의 협찬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미란다의 실제 모델인 미국 보그의 제7대 편집장 안나 윈투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 미란다처럼 실제 패션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자신을 소재로 삼은 소설이 영화화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는데 패션업계인들과 유명 브랜드들 모두 그녀의 눈치를 보느라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편을 통해 안나 윈투어의 명성과 대중성이 폭발했을 뿐만 아니라 패션업계 전체가 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린 결과 이번 2편에서는 여러 럭셔리 브랜드들의 협찬을 비롯해 밀라노 패션위크의 돌체앤가바나 쇼를 실제 배우들이 관람하는 장면이 촬영되는 등 패션업계 전반에 걸친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 제작됐다고 하죠. 이어서 Turn the dance floor into a runway. Turn the dance floor into a runway. I just love my job.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내일이 좋다고 말하는 미란다의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이번 작품은 1편의 원작인 소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2편 복수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배우들뿐만 아니라 감독과 각본가, 음악 연출 등 모두 1편과 동일한 제작진이 참여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죠.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의상 디자이너가 1편에 담당했던 패트리샤 필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번 2편의 경우 패트리샤의 제자 몰리 로저스가 참여하는데 그녀의 대표작인 섹스 앤 더 시티를 보면 보색이나 강한 패턴을 쓰는 등 스타일이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현재 SNS에서는 1편과 2편의 스타일을 비교한 짤들이 돌아다니며 약간 아쉽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패트리샤는 현재 80대로 사실상 은퇴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녀의 제자가 참여하는 게 나름의 차선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다들 보실 거잖아요. 한편 예고편에 등장한 배우들 이외에도 스타이즈본의 레이디 가가, 킬빌의 루시 리우까지 참여하면서 수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과연 앤디는 런웨이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지, 미란다는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4월 29일 극장에서 확인하시죠.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Where would you like to start? I am the new features editor at Runway. No, you are not. Yeah, we're all so thrilled. You know what's funny is you've changed. You have. You're much more confident. Kept those eyebrows though, didn't you?